네, 굿모닝 인포맥스 3부 뉴스픽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경제 뉴스 하면 뭐 좋은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소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뒤로 자금 시장이 나빠졌다라는 내용만 연달아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시장에서 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경제 언박싱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실제로 뉴스를 언박싱 해보기 위해 네. 실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짜잔, 이겁니다. 직접 만드셨나요? 네, 제가 DIY로.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다는 언박싱이니까 그 박스를 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안에 뭐 오늘 주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주제가 든 건데요. 제가 박스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짜잔, M&A입니다. 네. M&A. M&A, 인수합병, 말 그대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거나 그런 얘기인데 인수합병 이슈를 갖고 왔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네. 이제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좀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런 금리 인상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레고랜드 관련 또 이제 채권 부도 사태까지 또 벌어지면서 네. 아주 채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미 지난주에 그 경제 언박싱에서도 다뤘지만 이제 뭐 네. 기업어음 같은 좀 짧게 돈을 빌리는 네. 그런 이제 단기 자금 시장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좀 만기가 더 긴 네. 이제 그 회사채 네. 시장까지 아주 돈줄이 꽉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는데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 소위 이제 돈맥 네, 경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이제 네.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돈맥 경화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대형 인수합병이 있었는데 네. 이제 M&A를 하려면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자금 경색 때문에 네. 이제 기업들의 M&A 빅딜 네. 까지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빅딜이라고 하면 앞에 이제 빅, 영어 단어 크다라는 빅이 붙은 것처럼 좀 규모가 상당히 큰 딜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까지도 거래가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삼성과 한화가 서로 이제 계열사를 주고받은 빅딜이 대표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M&A를 추진한다고 이제 발표를 다 해놓고, 네. 이제 언론에서도 크게 대서특필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몇 억도 아닌 몇 조나 되는 돈을 뭐 구하기가 또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래요. 네. 네, 이걸 뭐 계속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네. 또 뭐 수천억 원의 이제 계약금이 걸려 있는데, 이 M&A를 지금 와서 이제 포기하기도 그렇고, 좀 난감해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정말 금리가 오르고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일단 기업들이 제일 문제인 게 기업들이 보통 다 대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돈을 끌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다시 이윤을 남겨고 다시 대출을 갖고 차환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돈을 구하기는 게 맥이 딱 끊겨버리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M&A를 하려면 자기가 가진 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슷하게 돈을 끌어오고 자기 돈을 합해서라든가 아니면 순수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M&A를 하고 이윤을 남겨서도 이렇게 영위를 하는 건데 결국 뭐 레고랜드 사태가 결국 뭐 발단이 됐다고는 볼 수 있죠. 뭐 원인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완전히 큰 공을 쏘아 올린 그런 격이 돼 버렸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어떤 거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이제 최근에 나온 빅딜 중에서는 이제 롯데
케미칼과 그리고 한화 그룹이 발표한 그 빅딜이 좀 대표적인 딜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먼저 롯데케미칼부터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그 동박이라는 재료를 만드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롯데케미칼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저번 달인데, 네. 이게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부터 이제 업계에서 이번 인수 롯데케미칼이 이번 인수를 과연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금 경색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이번 거래가 2조 7천억짜리 거래인데, 네. 상당히 크네요. 네, 업계에서도 이제 사들이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싸다라는 그 이제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 네. 지난달에 두 회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기로 그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롯데케미칼이 사려고 하는 그 회사의 가치가 이제 2조 6천억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롯데케미칼이 지불하는 돈이 2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더 많이 준다 이거죠. 네네네. 그리고 회사의 가치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그런 건데요.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 절대 금액으로 이렇게 봐도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롯데가 삼성과 추진했던 그 빅딜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 거래 규모가 3조였습니다. 음. 그때는 이제 계열사 여러 개, 한 3개 정도를 이제 인수하는 건이었는데, 예. 뭐 그랬으니까 금액이 조금 이렇게 3조나 되는 돈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롯데케미칼은 회사 하나를 인수하는 건데, 그 2조 7천억을 쓰는 그렇네요. 거니까, 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롯데케미칼이 주식 매매하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네. 그 인수하기로 한 전체 금액 중에서 10%인 그 2,700억 원, 이 정도만 이제 계약금으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통상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조 원 넘는 돈을 이제 추가로 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번 딜이 내년 2월까지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이년 2월까지 맞춰야 되는데 벌써 지금 11월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뭐 촉박하다고 볼 수도 얼마 안 있는 남았네요. 상황이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인수 자금이 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자금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마 영상 자료로도 나가고 있을 텐데, 네. 연합인포맥스 그 단말기 화면을 보면요. 네.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이 들고 있는 현금, 그리고 그 현금은 아니지만 이제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1조 7,900억, 그러니까 거의 1조 8천억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네. 이제 대출 같은 그 부채가 자치하는 비중이 50% 수준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롯데케미칼 경쟁사가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인데, LG화학 부채 비율이 80%대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부채 비율은 무려 이제 140%니까 이 롯데케미칼 재무 상태는 꽤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유보가 1조 8천 정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만 1조 정도의 순수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어쨌건 가격이야 비싸지만은 회사를 뭐 인수할 여력은 뭐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말하자면 이게 마라톤의 비유로 하면 완주할지 말지, 이게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상황이 나빠지면 2조 7천 8천 이 3조가 되는 돈이 결코 만만한 돈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왜 나오는 건지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롯데케미칼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그 다른 이제 리스크들이 좀 엮여 있어서 그런데요. 롯데케미칼 자회사 중에 롯데건설이 있는데, 네. 이 롯데건설이 지난달에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찍어서 그걸 팔아서 자금을 모으는 건데, 네. 이제 주주 배정, 한마디로 너 이렇게 우리 주식 좀 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천억 원을 롯데건설이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곳이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건설 이제 최대 주주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자금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롯데건설이 그렇게 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롯데케미칼에게 5천억 원을 또 빌려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그 업계에서는 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놨는데, 먼저 이제 그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대출 시장도 좀 얼어붙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가 과거에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짓고 이제 그 수익금으로 그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채권이 만기가 돌아온 겁니다. 만기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만기가 이제 돌아왔을 때 돌려막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사태에 미리 대비해서 늘 그 차환 롤오버 안 되는 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에 미리 롯데케미칼이 손을 써서 이 지원에 나선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또 어떻게든 롯데케미칼이 자금을 마련해서 네. 그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신용등급 하락 관련된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신용평가사 리포트를 쭉 찾아봤는데 네.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무엇보다 이번 인수건에서 이제 세 개 공통입니다. 세 회사 공통인데 재무 부담을 가장 심각하게 봤습니다. 예. 네, 지금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그 이제 초대형 석유화 공장을 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책정된 금액만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초대형인데 예.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금액이 당연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이제 중국과 같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공장을 새로 짓기도 하고 뭐 더 늘리려고도 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석유화 업황이 지금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도 이제 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올해 초에만 해도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이제 그때 석유 제품 만드는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영업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롯데케미칼이 벌어들인 그 영업이익 수익이 600억 원 정도에 이제 그쳤는데 딱 1년 전인 작년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돈이 네. 이제 무려 1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된, 그래서 2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려요. 네, 5% 정도로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또 그 수요가 또 줄어들면서 네. 네, 3분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짐작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이제 확인을 한 그 실적 전망치를 보면 롯데케미칼이 3분기에도 네. 1,000억 원 정도 적자를 낼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빌려오는 그 차입금도 네. 빌려온 차입금이 3분기니까 네. 네, 그것도 이제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게 네, 신용평가 업계의 또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그 신용평가사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신용등급 총평을 해놨는데 네. 제가 그걸 좀 읽어보면 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자금 조달 규모가 네. 그 지금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한다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과 업황 등 전반적인 대응력을 모니터링한 후에 신용도에 반영할 거다라고 좀 이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또 이제 다른 신용평가사에서는 이제 롯데케미칼을 아예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려버렸는데요. 이 신용평가사는 이번 딜이 이제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에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롯데케미칼이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뭐 일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롯데케미칼이 부족하면 롯데 지주사가 오히려 롯데케미칼을 도와줘야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그룹 전체에 대한 신용도에 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열사 자금 지원도 해야 되고 인수하는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일단 들어가는 그렇죠. 돈은 많은데 네. 신용평가사에서는 등급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고 네.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등급 내리면 인수 조달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돈을 빌 때 금리가 투자자들 올라가니까. 입장에서는 계속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건설 쪽으로 돈이 또 더 나가는 게. 빌려줘야 나가야 되고 또 네. 뭐 지급 보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면 자꾸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회사를 무리하게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네.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뭐 한 8년 남았죠. 네. 배터리 소재 분야에 이제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연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유럽과 미국과 같은 이제 세계 주요 시장도 이제 좀 공략을 해서 네. 거기에서도 이제 좀 선도 기업 배터리 소재 선도 기업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인수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네. 이런 목표도 좀 조기 달성할 수 있고 또 이제 매출 규모도 생각한 자기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네. 더 이제 확대 커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이렇게 무리하게 인수를 하려는 또 다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제 롯데케미칼이 SK 그룹 계열사인 뭐 SKI 테크놀로지나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과 이제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는 좀 후발주자에 통하는데요. 후발주자인 만큼 좀 이렇게 좀 더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키우고 싶었고 그 방안으로 M&A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도 보입니다. 네. 네, 또 이제 그룹 안팎에서는 이제 인수 그 배경에 대해서 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어떤 그 소재 국산화라는 뭐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네. 밀각에서는 그 신동그룹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예. 그 신유열 이제 롯데케미칼 상무가 있는데 네. 이 신상무의 경영 승계를 좀 염두에 둔 호석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신상무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한 대로 좀 전기차 소재 그 선도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좀 공을 크게 세운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좀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들이 좀 제기되고 그렇겠군요. 있는데 네. 네. 이런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깔렸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어떻게 느꼈냐면 롯데가 그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일단 기업의 이미지를 일신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정서적으로 좀 그렇다 이거죠. 롯데는 사실 연성사업 위주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중화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유통이 좀 강했고요. 네. 차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이나 이 그룹사 차원의 어떤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 아닌가. 이번 M&A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뭐 자금이 부담되고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 3천억 원 정도, 2,700억 원 계약금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제 뭐 종종 이 계약금보다 진행하는 것보다 계약금 띄는 게 낫다고 그러고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네,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 경우도 많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롯데케미칼은 좀 끝까지 가보겠다. 아직은 그런 입장이죠. 네, 롯데케미칼은 이제 인수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가 좀 상당한데요. 네.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아까 그것 때문에 좀 가격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네네. 네.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때 어느 정도를 주냐면 한 뭐 많아도 한 40%나 50% 정도를 주면 이제 가장 많이 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인수권에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한 80% 네, 그렇게 줬다라고 알려지니까 상당히 많은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뭐 회사채 시장을 찾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이제 돈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좀 회사채 시장이 분위기가 좀 얼어붙으면서 그렇죠. 네. 네, 그 돈이 필요한 기관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 뭐 국민연금, 이제 연기금이나 뭐 보험은행 같은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수요 예측에서 미달.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회사채를 사줄 의향이 없다. 네,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계속 이제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투자자들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롯데 그룹 전체에 또 신용 이슈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투자자를 모아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더 쉽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이제 롯데케미칼은 뭐 자산 매각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든가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뭐 대출 같은 이제 뭐 차입을 하든가 뭐 그런 방법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거래가 이 성사가 될지는 예.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화그룹도 M&A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떤 성격의 거래인가요? 네, 이제 사실 M&A 시장에서 그 한화가 좀 롯데 그 딜보다 더 많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주인을 만나게 됐죠. 네. 이제 대우조선을 한화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품을 21년 만에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인수 규모는 2조 원으로 좀 이제 작지 않은 꽤 큰 편이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수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네. 지금 단계는 이제 인수를 하기 전에 이제 실사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네. 그 회사 실사 과정을 하고 있고 6주 정도 이제 지나면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또 거쳐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거는 12월까지 마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도 역시 뭐 자금 조달 뭐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디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네. 이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그 비용이 2조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수 이제 금액이 사실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인수 자금을 모집하는 그 방법으로 네. 이제 하나도 유상증자를 좀 이제 선택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계열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그리고 시스템이 5천억, 그리고 임팩트 파트너스가 4천억 원 정도 이제 하나가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새로 찍는 네네. 주식을 이제 사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우조선의 지분을 한 50% 조금 안 되는 수준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경영권도 넘겨받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열사들의 이제 재무 상태를 좀 이제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데, 예. 네, 이제 제가 재무조표를 봤는데 뭐 인수를 하는 인수에 참여를 하는 계열사들의 재무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좀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좀 어떤 문제가 지금은 걱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한화도 롯데처럼 그 인수한 뒤가 더 문제입니다. 예.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 실적이 지금 망가진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영 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자금 외에도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그렇겠군요. 네, 인수 완료 후에 조선 업황도 좀 변수입니다. 예. 네, 조선 업황이 만약 더 나빠지면 네. 투입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롯데처럼 인수한 뒤에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대우조선 부채 비율이 올해 상반기 말에 670%대로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네. 네, 연합인포맥스 이제 실적 전망치를 봐도 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올해 연간으로 한 6천억 정도 적자를 낼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실제로도. 네,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인수에 대해서. 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 계열사들의 인수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예, 예. 이제 인수 자금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재무 부담이 확대되는 부분을 좀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선업이 시황 변동이 좀 큰데 그 이제 조선업이 이제 그 하나 그룹 전체에 좀 사업 포트폴리오에 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좀 우려를 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롯데와 한화를 알아봤는데 이 기업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의 인수합병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가 뛰고 네. 이제 중소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M&A를 통한 사업 확장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네, 이제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한 곳이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 종료 시점이 원래 9월이었는데 12월로 좀 미뤄졌고요. 네. 이제 그 최근에 그 GS 칼라일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네. 이제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네. 이제 그 메디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당시에 가격이 이제 3조였습니다. 어이구. 네, 그래요? 그때 상당 부분을 인수금융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해서 인수를 했는데 예. 그때 그 인수금융 금리가 한 3, 4%대였는데 네. 지금 이제 8%를 넘어갔습니다. 두 배가 넘게 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이제 지난달에 이제 단행을 했는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인수금융 금리가 10%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럴 수 있어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이런 자금 시장으로 인한 M&A 시장의 이 지각 변화가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닐 것 같죠, 그죠?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제가 또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피치북 네.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를 봤더니 그 전 세계 M&A 거래가 이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네. 이제 그 전 1분기보다 26% 정도 줄었고요. 또 이제 메가딜, 그러니까 달러로 50억 달러, 우리 환율로 7조 원 정도 넘는 그런 딜을 메가딜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제 전 세계의 2분기 메가딜이 1분기보다 36%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마무리된 네네네. 그러고 이제 M&A가 이렇게 저조하면 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네. 스타트업에 이제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하는데 네. 그 벤처 캐피털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렇죠. 엑시트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M&A 활동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엑시트 그 규모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죠, 일단. 예? 아니요. 이제 투자금 회수가 오히려 이제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 네네네.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렇죠. 뭐 조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금시장 경색이 기업들의 얘기, 사실 기업들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작게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진 이 서민경제도 맞아요. 가계에도 사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한번 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더 오히려 일반 시청자들 분이 또 다른 관심사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얼어붙은 자금 시장 또 그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침체 이야기를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